유럽 여행 하면 어디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파리, 로마, 런던 같은 곳들이겠죠. 이미 가봤거나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한 곳들. 혹시 그런 여행을 하면서 그냥 목록에 체크만 하고 있다는 느낌 받아본 적 없으세요? 뭔가 더 깊이 있고 영혼이 느껴지는 진짜 찐 경험을 놓치고 있다는 그런 기분이요. 만약 제가 유럽의 심장부 한가운데 천년의 입이 떡 벌어지는 역사와 시를 쓰고 싶게 만드는 음식, 그리고 정말 전염성 강한 현대적인 활기로 가득 찬 거대하고 멋진 나라가 숨겨져 있다고 말한다면 어떠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그냥 그 위를 휙 지나쳐버린다는 사실. 자, 이 영상을 여러분을 위한 개인적인 초대장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지금부터 폴란드라는 나라 속으로 함께 뛰어들어 볼 겁니다. 폴란드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기대를 붙잡아 가볍게 흔든 다음 완전히 박살내버릴 그런 나라예요. 거의 믿을 수 없는 생존의 이야기부터 활기 넘치는 창의적인 현재까지.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이토록 저평가된 유럽의 보석이 여러분의 다음 모험이 되어야 할지 아닐지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독특한 영혼을 진정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우리가 곧 발견하게 될 것들은 정말 놀라울 거예요. 그러니 채널 고정. 유럽 최고의 숨겨진 비밀이 이제 곧 공개됩니다. 자, 유럽을 상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아마 서유럽의 작고 빽빽한 나라들이겠죠. 폴란드는 여러분의 머릿속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려줄 겁니다. 흔히 독일, 프랑스, 영국 같은 쟁쟁한 이웃 나라들의 그늘에 가려져 있지만 폴란드는 대륙의 중심에서 조용하면서도 인상적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면적이 3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곳이에요. 유럽에서 9번째로 큰 나라로 북쪽의 시원한 발트해 연안에서부터 남쪽의 정말 아름다운 거의 알프스 같은 타트라 산맥까지 뻗어 있죠. 그리고 모든 땅이 개발된 것처럼 느껴지는 서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폴란드는 도시와 자연의 균형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활기차고 역사적인 도심도 물론 있지만 탐험을 기다리는 광활한 시골 풍경이 끝없이 펼쳐져 있거든요. 인구는 약 3,800만 명으로 폴란드는 꽤 흥미로운 위치에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유럽에서 가장 큰 나라 중 하나지만 인구 밀도는 네덜란드 같은 곳보다 훨씬 낮아요. 네덜란드는 4만 1,500제곱킬로미터 남짓한 땅에 거의 1,800만 명이 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활기찬 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는 그냥 숨 쉴 공간이 정말 많다는 뜻입니다. 특히 광대한 시골 지역, 경치 좋은 산맥, 그리고 고대의 숲으로 들어가면 더욱 그렇죠. 흥미롭게도 폴란드 인구의 대부분은 몇몇 주요 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도인 바르샤바를 생각해보세요. 잿더미에서 부활한 도시로 현재 거의 200만 명이 살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경제 및 정치의 심장부입니다. 그리고 동화 속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옛 왕국의 수도 크라쿠프, 매력적인 섬과 다리가 있는 브로츠와프도 있죠. 하지만 이 모든 현대적인 인프라와 빠른 발전 속에서도 폴란드가 뿌리와의 강한 유대감을 유지해왔다는 점이 정말 놀랍습니다. 역사적인 건축물, 풍부한 전통, 그리고 다채로운 풍경을 맹렬하게 지키고 있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관광객으로 붐비는 곳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여전히 활기찬 유럽 국가의 에너지와 문화를 느끼고 싶다면 폴란드가 바로 그 완벽한 지점입니다. 현대 경제와 역동적인 문화 현장에 모든 이점을 제공하면서도 숨막히는 자연으로 탈출할 기회를 얼마든지 주니까요. 이건 단순히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 이상입니다. 다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독특한 조화를 경험하는 거죠. 자, 지리적인 것을 넘어서 폴란드를 정말로 이해하고 싶다면
그 역사를 느껴봐야 합니다. 정말이지 지구상에 폴란드만큼 역경에 맞서 싸우고 멋지게 일어선 곳은 거의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한 나라, 한 민족이 수세기 동안 분열되고 침략당하고 억압받으면서도 이토록 생생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그들의 DNA에 있습니다. 폴란드의 이야기는 전쟁, 정복, 그리고 부활의 순환 속에서 형성된 거의 믿을 수 없는 회복력의 역사입니다. 상상해보세요. 한때 발트해에서 흑해까지 뻗어 유럽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국가 중 하나였던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 그러나 시간이 흘러 123년이라는 고통스러운 세월 동안 폴란드는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져 새 이웃 제국에 의해 분할되었습니다. 사라졌다고요. 하지만 놀라운 점은 그 정체성, 언어, 문화, 정신은 결코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밀 학교에서, 조용한 저항 속에서, 그리고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서 살아남았죠. 그리고 20세기가 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참상은 거의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바르샤바 같은 도시는 영웅적이지만 비극적이었던 바르샤바 봉기 이후 조직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같은 곳은 겪었던 공포를 생생하게 상기시키는 장소로 남아있으며 오늘날 이곳을 방문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뿐만 아니라 기억의 중요성과 불굴의 인간 정신에 대한 증거로서 깊은 경험을 선사합니다. 도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의 공산주의 통치가 이어졌고 억압과 고난의 시기였죠. 하지만 그때조차 폴란드의 저항 정신은 꺼지지 않고 타오르다 연대운동으로 폭발했습니다. 레흐 바웬사라는 전기 기술자가 이끌었던 이 운동에서 조선소 노동자, 지식인, 평범한 시민들이 일어섰고 모든 역경을 딛고 폴란드뿐만 아니라 동유럽 전체에 기념비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보는 폴란드는요, 풍부한 중세유산과 역동적인 현대적 진보를 능숙하게 융합하고 있는 자랑스럽고 치열하게 독립적인 국가입니다. 조약돌 깔린 거리에서 꼼꼼하게 복원된 구시가지에서 그 역사가 살아 숨쉬는 것을 느낄 수 있지만 동시에 미래를 향해 자신감 있게 나아가는 나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불 속에서 단련된 정신, 그 자체로 정말 장관입니다. 자,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제 현재를 이야기해볼까요? 동유럽 경제에 대해 막연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 생각 바뀔 준비를 하세요. 폴란드는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회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놀라운 경제적 도약의 이야기죠. 이것 좀 보세요. 폴란드는 수년간 꾸준히 강력한 경제 성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사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불황을 피한 유일한 유럽연합 회원국이었어요. 유일한 나라요. 정말 대단하죠. 현재 GDP는 8천억 달러를 넘어서며 폴란드는 세계 25다의 경제 대국 중 하나로 꼽힙니다. 불과 30여 년 전 공산주의에서 벗어나는 복잡한 전환기를 겪던 나라로서는 경이로운 성과입니다. 그럼 비결이 뭘까요? 한 가지만은 아닙니다. 물론 UE 기금이 인프라 현대화에 큰 역할을 했죠. 하지만 가장 큰 부분은 폴란드 사람들 자신입니다. 고도로 숙련되고 교육 수준이 높은 인력, 그리고 일단 환경이 조성되자마자 폭발한 진정한 기업가 정신이죠. 그리고 단일 자원에 크게 의존하는 일부 국가들과는 달리 폴란드의 성공은 다양하고 균형 잡힌 경제에 있습니다. 진지한 산업 생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동차, 전자제품, 가전제품의 선두 생산국으로 유럽 전역과 그 너머에 상품을 공급하고 있죠. 여러분의 차나 집에 있는 부품 중 얼마나 많은 것이 폴란드에서 왔는지 알면 놀랄 거예요. 그리고 농업도 있습니다.
폴란드는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 중 하나예요. 맛있는 사과, 고품질 유제품, 그리고 육류 제품이 중국이나 미국처럼 먼 시장까지 도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는 제주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이런 급속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는 서유럽의 일부 이웃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불평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빈부격차는 존재하지만 다른 많은 선진국들처럼 극심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폴란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는 멋진 역사적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폴란드는 1918년에 세계 최초로 8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나라 중 하나예요. 세계적인 표준이 되기 훨씬 전에요. 오늘날에도 이 나라는 강력한 노동조합과 보호장치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계속해서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노동에 대한 근본적인 존중이 있다는 느낌을 주죠. 아마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들의 직업윤리에 기여하는 부분일 겁니다. 역사, 경제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제 사람들은 어떨까요? 폴란드 사람들은 진짜 어떤 사람들일까요? 고정관념에 빠지기 쉽지만 그런 건 던져버리고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몇 단어로 표현해야 한다면 저는 따뜻하고 지적이며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놀라운 역사에 의해 형성된 아주 강한 성격을 가졌다고 말하고 싶네요. 유명한 폴란드 속담이 있습니다. 손님이 집에 오면 신이 집에 온 것이다. 이 말은 폴란드의 전통적인 환대 문화를 아름답게 요약해 줍니다. 정말 전설적이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좀 내성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다른 문화권 사람들처럼 감정 표현이 풍부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첫 장벽을 넘어서면 믿을 수 없을 만큼의 따뜻함, 관대함, 그리고 깊은 의리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예상치 못한 친절, 길을 알려주기 위해 애쓰는 현지인, 심지어 집에 초대받아 식사를 대접받았다는 여행자들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가족은 폴란드 사회의 절대적인 중심입니다. 일요일은 종종 대가족 모임에 할애되며 집밥과 공유된 전통이 큰 역할을 하죠. 여러모로 매우 공동체 중심적인 문화입니다. 이제 언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폴란드어는 슬라브어파에 속하는데 한국인에게는 치, S, 세으시 같은 발음들 때문에 꽤나 위협적으로 보이고 들릴 수 있어요. 분명히 도전적이죠. 주요 도시나 관광지,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마을로 가거나 나이 든 분들과 대화를 시도하면 폴란드어가 주된 언어일 겁니다. 솔직히 몇 가지 기본 문장이라도 시도해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고마워할 거예요. 그러니 이것들을 배워보세요. 디젠돔리 진도브리는 안녕하세요, 젠쿠제 젠쿠에는 감사합니다, 프로셰 프로셰는 부탁합니다, 또는 천만에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나스트로비에 나즈드로비에는 건배할 때나 누군가 재채기 했을 때 건강을 위하여 라는 뜻입니다. 발음이 좀 어색해서 웃음을 살 수도 있지만 어색함을 깨는 좋은 방법이에요. 웃음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폴란드식 유머라는 게 있습니다. 꽤 건조하고 종종 비꼬는 투이며 자기 비하적인 면도 분명히 있죠. 그들은 자신이나 삶의 부조리에 대해 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이건 아마도 잘 다듬어진 생존 전략이자 그들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신호일 겁니다. 자, 역사는 장대하고 경제는 호황이며 사람들은 따뜻합니다. 하지만 그냥 거기서 사는 건 어떨까요? 일상의 분위기, 특히 도시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먼저 물가 이야기를 해보죠. 이건 많은 여행자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같은 서유럽의 핫플레이스와 비교하면
폴란드에서는 돈의 가치가 훨씬 높습니다. 월세, 교통, 식료품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는 거죠. 전통적인 바르물레츠니, 공산주의 시대의 유물로 저렴한 가정식 요리를 제공하며 지금은 아주 힙한 곳이 된 일종의 밀크바에서 푸짐하고 맛있는 피에로기 한 접시를 먹어도 몇천 원이면 충분할 거예요. 훌륭한 폴란드 수제 맥주 한 잔은요? 아마 4,000에서 5,000원 정도. 박물관 입장료도 보통 매우 저렴합니다. 바르샤바나 크라쿠프의 최적의 위치에 있는 에어비앤비조차도 파리나 런던의 비슷한 숙소보다 훨씬 저렴할 거고요. 도시를 돌아다니는 건 식은 죽 먹기입니다. 예를 들어 바르샤바에서는 버스, 트램, 지하철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한 달 교통권이 약 4만 원 정도예요. 다른 곳에서 이런 가격 찾기 힘들죠. 실용적인 면을 넘어서 폴란드 도시들은 그야말로 에너지로 넘쳐납니다. 현지의 창의성과 국제적인 영향력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예술, 음악, 패션계가 활발하죠. 크라쿠프의 카지미에슈 지구를 예로 들어볼까요? 한때 폴란드 유대인 생활의 역사적인 중심지였던 이곳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활기찬 동네로 변모했습니다. 독립서점, 독특한 대안, 예술공간, 빈티지 샵, 그리고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무수한 바와 카페로 가득 찬 구불구불한 조약돌 거리를 상상해보세요.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곳이면서도 부인할 수 없이 현대적이고 멋진 곳이죠. 비스와 강 반대편에 있는 바르샤바의 프라가 지구도 비슷하게 거칠고 예술적이며 떠오르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 예술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우치나 바르샤바 같은 도시들에는 건물을 캔버스로 바꾸는 거대한 벽화들이 가득해요. 카페 문화 또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카페인을 급하게 충전하는 것을 넘어서 폴란드에서 카페는 사교의 중심지, 작업 공간, 그리고 그냥 휴식을 취하는 장소입니다. 세련된 카페와 스페셜티 커피 전문점을 셀 수 없이 많이 찾을 수 있는데 각각 세심하게 디자인되어 최상급의 커피를 제공하죠. 몇몇 흔한 프랜차이즈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요, 폴란드 도시들은 즐길 줄 압니다. 밤문화는 연기자욱한 지하 테크노 클럽부터 역사적인 지하실에 숨겨진 세련된 칵테일 바, 여름밤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활기찬 펍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이 도시들이 살아있고 끊임없이 진화하며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겁니다. 자,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이제 폴란드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만약 감자와 양배추뿐일 거라고 생각했다면 아주 맛있는 충격을 받을 준비를 하세요. 다이어트는 잊어버리세요. 폴란드 요리는 경험 그 자체이자 그릇에 담긴 따뜻한 포옹이며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풍미가 깊습니다. 먼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왕, 피에로기입니다. 이건 그냥 만두가 아니에요. 국가적인 보물이죠. 짭짤한 맛으로는 루스키에라고 불리는 감자와 치즈소, 제 개인적인 최애입니다. 양념된 고기 또는 사우어크라우트와 버섯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콤한 버전도 있는데 보통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제철 과일로 속을 채우고 달콤한 크림을 얹어 먹죠. 소박한 밀크바에서부터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고급 레스토랑까지 어디서나 맛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드시 주렉을 먹어봐야 합니다. 호미를 발효시켜 만든 독특하고 시큼한 수프로 보통 흰 소시지 조각과 삶은 달걀이 들어갑니다. 운이 좋으면 속을 파낸 둥근 빵 안에 담겨 나오기도 하죠. 맛은 복합적이에요. 약간 흙냄새가 나면서도 시큼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속부터 따뜻하게 데워주는 그런 수프죠. 그리고 비고스가 있습니다. 사냥꾼의 스튜라고도 불리죠.
사워크라우트, 신선한 양배추, 돼지고기, 소고기, 소시지 등 다양한 부위의 고기, 야생버섯, 그리고 종종 자두나 레드 와인을 넣고 천천히 끓인 푸짐한 스튜입니다. 집집마다 고유의 레시피가 있으며 풍부하고 짭짤하며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폴란드 음식을 이야기하면서 키우바사를 빼놓을 수 없죠. 폴란드 소시지입니다. 훈제, 염장, 신선한 것 등 수백 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각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비큐의 필수품이자 길거리 음식의 인기 메뉴이며 많은 요리의 핵심 재료입니다. 좀 더 섬세한 것을 원한다면 고엉푸키를 드셔보세요. 다진 고기와 쌀 또는 보리를 섞은 소를 부드러운 양배추 잎으로 싼 후 맛있는 토마토 소스에 끓여낸 요리입니다. 그리고 타트라 산맥에 가게 된다면 반드시 오스츠팩을 찾아야 합니다. 양저주로 만든 전통 훈제 치즈로 독특한 짠맛과 종종 아름다운 장식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구워서 크랜베리 잼과 함께 먹는데 달고 짠 조합이 환상적입니다. 폴란드 빵 이야기는 시작도 하지 마세요. 짙은 호밀빵과 사워도우의 종류가 엄청납니다. 묵직하고 풍미가 깊으며 버터만 살짝 발라 먹어도 완벽하죠. 단 것을 좋아한다면요. 퐁츠키는 폴란드식 도너스로 보통 사순절 전 기름진 목요일에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장미잼이나 자두버터로 속을 채우는 경우가 많고 정말 맛있습니다. 세르니크는 폴란드식 치즈케이크로 보통 미국식보다 더 진하고 묵직합니다. 그리고 마코비에츠는 아름다운 양귀비씨 롤로,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의 단골 메뉴입니다. 이 모든 음식을 무엇과 함께 먹을까요? 보드카가 물론 유명하지만 주브루프카, 비시니우프카 또는 크룸니크 같은 보드카를 순수하게 차갑게 마셔보는 것도 좋죠. 폴란드는 또한 거대하고 성장하는 수제 맥주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소규모 양조장들은 세계적 수준의 맥주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통적인 무알코올 음료로는 딸기, 체리, 사과 같은 과일을 끓여 만든 달콤한 음료인 콤포트를 마셔보세요. 폴란드 음식은 하나의 여정이며 여러분의 미각이 고마워할 그런 여정입니다. 도시의 쉔사옥과 그 모든 맛있는 음식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폴란드의 야생이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더 다채롭죠. 이 나라는 계절에 따라 극적으로 변하는 정말 멋진 자연 경관과 독특한 경험들을 제공합니다. 폴란드는 뚜렷한 사계절을 가지고 있으며 각 계절마다 고유의 매력이 있습니다. 겨울은 특히 북부 지역과 상한 지방에서 꽤 춥고 눈이 많이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타트라 산맥에 자리 잡은 겨울의 수도 자코파네에서 스키나 스노보드를 즐길 기회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슬로프에서 하루를 보낸 후 난롭게 아늑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정말 환상적이죠. 여름은 대체로 따뜻하고 활기차며 낮이 길어 탐험하기에 완벽합니다. 야외 축제, 강에서 카약 타기 또는 수천 개의 호수 중 하나에서 수영하기 좋은 시기죠. 도시들은 야외 카페와 이벤트로 활기를 띱니다. 봄과 가을은 아마도 가장 그림 같은 계절일 겁니다. 봄에는 시골이 꽃으로 만발하고 가을에는 숲이 놀라운 색으로 불탑니다. 이 계절들은 하이킹에 완벽하죠. 하이킹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가을에 버섯 따기는 폴란드에서 거의 국민적인 취미 활동입니다. 가족들이 바구니를 들고 숲으로 향하며 이는 깊이 뿌리 내린 전통입니다. 구체적인 여행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남쪽의 타트라 산맥은 꼭 봐야 할 곳입니다. 자코파네는 주요 도시로, 여름에는 멋진 하이킹 코스로, 겨울에는 스키 슬로프로 가는 관문입니다. 이 지역은 또한 고유의 고지대 문화인 고랄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만의 독특한 방언, 음악, 그리고 목조 건축 양식이 있습니다. 북쪽으로 가면 발트해 연안에 도착합니다. 풍부한 해양 역사를 가진 그단스크, 긴 나무 부두와 해변 파티로 유명한 소포트, 그리고 야생의 헬반도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모래사장, 신선한 해산물, 그리고 해변으로 밀려오는 호박을 찾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북동쪽에는 마수리아 호수 지구가 있습니다. 종종 1000개의 호수가 있는 땅이라고 불리죠. 실제로는 2000개가 넘습니다. 요트, 카약, 낚시, 그리고 그냥 물가에서 휴식을 취하기에 완벽한 천국입니다. 정말 독특한 경험을 원한다면 벨라루스와의 국경에 있는 비아워 비에자 숲을 방문해보세요. 한때 유럽 평원을 가로질렀던 거대한 원시림의 마지막이자 가장 큰 부분 중 하나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며 위풍당당한 유럽 들소의 서식지이기도 하죠. 이 고대의 숲을 걷는 것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성들, 폴란드는 성으로 가득합니다. 말보르크 성은 면적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벽돌 성으로 정말 거대한 튜튼 기사단의 요새입니다. 크라쿠프의 바벨 성은 수세기 동안 폴란드 왕들의 거처였죠.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크라쿠프 근처에 놀라운 비엘리치카 소금 광산도 잊지 마세요. 또 다른 유네스코 유산이죠. 말 그대로 소금으로 조각된 지하 도시로 예배당, 조각상, 심지어 호수까지 모두 수세기에 걸쳐 광부들이 조각한 것입니다. 정말 압도적이죠. 그리고 매력적인 작은 도시를 좋아한다면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의 고향인 토른을 방문해보세요. 중세 건축과 맛있는 진저브레드로 유명합니다. 또는 완벽하게 보존된 르네상스 도시인 자모시치도 있죠. 북쪽의 파두아라고도 불립니다. 폴란드는 주요 도시를 넘어서는 놀라운 범위의 여행지를 제공합니다. 폴란드가 오래된 성, 푸짐한 음식, 아름다운 자연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물론 사실이지만 이 나라에는 또 다른 믿을 수 없을 만큼 역동적인 면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나 지금이나 혁신과 과학, 그리고 창의성의 진원지라는 사실이죠. 역사 속 거장들부터 시작해볼까요? 16세기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주장하며 말 그대로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명적으로 바꾼 폴란드 천문학자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말 게임 체인저였죠. 그리고 바르샤바에서 태어난 마리 스코도프스카 퀴리가 있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최초의 여성이자 물리학과 화학이라는 두 가지 다른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며 방사능 연구의 진정한 개척자였죠. 그녀의 연구는 현대의학과 핵과학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닙니다. 그들의 탐구와 혁신의 유산은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폴란드는 번창하는 기술 허브입니다. 바르샤바, 크라쿠프, 브로츠와프 같은 도시들은 주요 기술 중심지가 되어 스타트업, 글로벌 IT 기업, 그리고 최첨단 AI 연구시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기술계에 정말 활기가 넘치죠.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게이머라면 폴란드의 창의성을 확실히 알고 있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은 더 위쳐 시리즈와 사이버펑크 2077의 제작사인 CD 프로젝트 레드는 폴란드 회사입니다. 다잉 라이트의 제작사인 테크랜드도 폴란드 출신이죠. 그들이 왜 그렇게 잘할까요? 아마도 놀라운 예술적 재능, 강력한 스토리텔링 전통, 그리고 깊이 몰입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드는 재주가 결합된 결과일 겁니다. 하지만 창의적인 불꽃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음악에서는 쇼팽이 클래식의 아이콘이지만 바르샤바의 쇼팽 박물관을 방문하거나 그의 음악을 연주하는 멋진 콘서트를 볼 수 있습니다.
활기찬 현대 음악계도 있습니다. 문학 분야에서는 폴란드는 여러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통찰력 있고 접근하기 쉬운 작품을 쓴 비스와바 심보르스카 같은 시인과 상상력 풍부하고 깊이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유명한 올가 토카르추크 같은 소설가들이 있죠. 폴란드 영화 또한 안제이 바이다, 크시스토프 키에슬로프스키, 로만 폴란스키 같은 전설적인 감독들과 함께 세계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기존의 재능과 신진 재능을 모두 선보이는 환상적인 영화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난키 복잡하고 화려한 종이공예,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볼레스와비에츠 도자기의 독특한 청백색 패턴 같은 풍부한 민속 예술 전통도 잊지 마세요. 세상을 바꾼 과학에서부터 수백만 명을 사로잡은 게임에 이르기까지 폴란드의 창의적인 에너지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흥분되시죠? 폴란드의 도시, 산, 어쩌면 소금 광산까지 탐험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런데 실제로 그곳에 가서 나라를 돌아다니는 건 얼마나 쉬울까요? 생각보다 훨씬 쉽고 저렴해서 놀라실 겁니다. 먼저 위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유럽의 심장부에 위치한 폴란드의 전략적 위치는 서유럽과 동유럽을 잇는 자연스러운 관문 역할을 합니다. 서쪽으로는 독일, 남쪽으로는 체코와 슬로바키아, 동쪽으로는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북동쪽으로는 리투아니아와 러시아의 칼리닝그라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죠. 이 중심적인 위치는 역사적으로 교역과 불행히도 분쟁의 교차로였지만 오늘날에는 연결성 면에서 큰 장점입니다. 유럽연합과 쉥겐 조약의 회원국으로서 대부분의 방문객들에게 폴란드와 다른 유럽연합 쉥겐 국가 간의 여행은 아주 순조롭습니다. 일단 그 지역에 들어가면 지루한 국경 검사가 없죠. 내부적으로 폴란드는 교통 인프라 현대화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철도망은 광범위하고 점점 더 현대화되고 있습니다. 바르샤바, 크라쿠프, 그단스크, 브로츠와프 같은 주요 도시들을 편안한 고속 열차로 단 몇 시간 만에 오갈 수 있으며 특히 미리 예약하면 매우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나 작은 마을로 갈 때도 기차는 종종 훌륭한 선택입니다. 비행기를 선호한다면 폴란드에는 약 17개의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바르샤바 쇼팽공항이 주요 허브 공항으로 매년 수백만 명의 승객을 처리하며 전 세계와 연결됩니다. 하지만 크라쿠프, 그단스크, 브로츠와프, 카토비체 공항 또한 저가 항공사들이 자주 운항하여 상당한 국제 연결성을 제공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저렴한 유럽 진입점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에 도착하면 대중교통은 일반적으로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저렴합니다. 대부분의 도시에는 버스, 트램, 그리고 바르샤바의 경우 지하철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1회권은 저렴하고 1일권이나 다일권은 가성비가 훌륭하죠. 앞서 말했듯이 바르샤바의 한 달 교통권이 약 4만 원이라는 건 정말 대단한 혜택입니다. 그러니 비행기로 도착하든 여러 도시를 기차로 여행할 계획이든 아니면 그냥 동네를 돌아다니든 폴란드의 연결성은 놀라울 정도로 탐험하기 쉬운 나라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 끝에 장대한 역사, 놀라운 경제, 환상적인 음식, 아름다운 자연, 창의적인 에너지, 큰 질문이 남습니다. 폴란드가 여러분의 다음 위대한 모험이 될까요? 아니면 이미 잘 알려진 길을 가는 게 나을까요? 여행자들, 특히 좀 다른 것을 찾는 사람들에게 폴란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숨겨진 보석이며 그 비밀이 점점 더 빨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유럽 이웃 국가들과 비교하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하죠. 모든 조약돌에 이야기가 새겨져 있을 정도로 역사가 풍부합니다. 발트의 해변에서부터 솟아오른 산맥까지 아름답고
다채로운 풍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활기찬 도시 생활, 깊이 있는 문화 체험,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자연 속 휴식을 지갑을 완전히 비우지 않고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종종 언급되는 진보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폴란드는 강력한 가톨릭 유산을 가진 전통에 깊이 뿌리 내린 나라입니다. 하지만 특히 젊은 세대와 도시 지역에서는 세속주의와 더 진보적인 태도로의 눈에 띄는 변화가 있습니다. 주요 도시에서 프라이드 행사를 볼 수 있고 성소수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진화하는 상황이며 여전히 보수적인 반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그렇듯 복잡하고 옛것과 새것, 전통과 현대화가 혼합되어 있죠. 하지만 모든 것이 피에로기와 그림 같은 풍경만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봅시다. 폴란드어는 앞서 말했듯이 주요 관광지를 벗어나거나 더 깊은 대화를 나누려고 할 때 상당한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대체로 친절하지만요. 행정 절차는 때때로 느리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는 장기 체류를 계획하거나 공식적인 업무를 처리할 때 더 관련이 있습니다. 겨울은 장난이 아닙니다. 길고 춥고 잿빛일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눈 덮인 폴란드 풍경은 그 나름의 삭막한 아름다움이 있고 아늑한 카페나 푸짐한 식사만큼 몸을 녹여주는 것도 없습니다. 폴란드와 유럽연합 간의 정치적 긴장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국내외 문제이며 현재 폴란드의 현실의 일부이지만 보통 관광객의 일상적인 경험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폴란드는 누구를 위한 곳일까요? 가성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예산 여행자들에게는 완벽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역사 덕후들에게는 꿈의 장소일 거고요.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끝없는 트레일과 풍경을 발견할 겁니다. 미식가들은 천국에 있을 거고요. 대중 관광을 위해 완전히 가공되지 않은 진정성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입니다. 디지털 노마드들은 저렴한 생활비와 좋은 인프라 때문에 점점 더 그 매력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다른 일부 여행지들처럼 항상 그림같이 완벽하게 꾸며져 있지는 않습니다. 복잡함이 있고 더 거친 면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바로 그 매력의 일부입니다. 진짜라는 거죠. 하이라이트만 보여주는 나라가 아니라 그 영혼을 공유하는 나라입니다. 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그렇죠? 이 나라의 거대한 규모에서부터 끈질긴 정신의 깊이까지, 놀랍도록 탄탄한 경제에서부터 환상적인 음식의 맛, 그리고 혈관을 흐르는 듯한 창의력까지.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폴란드가 단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보셨기를 바라는 겁니다. 고대적이면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현대적이고 맹렬하게 전통적이면서도 놀랍도록 진보적이며 때로는 조금 거칠지만 항상 언제나 거대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이 나라는 여러분이 마음을 연다면 끊임없이 여러분을 놀라게 하고 여러분의 인식을 바꾸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겁니다.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여러분과 함께 머무는 그런 곳이죠. 자, 이 정신없는 투어에 함께한 후 여러분을 가장 놀라게 한 폴란드의 한 가지는 무엇이었나요? 어떤 장소나 측면이 여러분의 호기심을 가장 자극했나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와 닿았던 점을 듣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혹시 더 독특한 여행 이야기, 매혹적인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 그리고 유럽과 세계의 숨겨진 보석들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작은 종 모양 아이콘을 꼭 눌러주세요. 함께 나눌 모험과 발견이 훨씬 더 많으니 놓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만의 폴란드 여행 팁이나 제가 놓쳤을 수도 있는 숨겨진 명소,
혹은 꼭 추천하고 싶은 피에로기 속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여기 댓글에서 호기심 많은 탐험가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봐요. 더 많이 공유할수록 우리 모두 더 많이 배우게 되니까요. 그리고 만약 크라쿠프의 역사적인 거리에서 정말로 음식을 즐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혹은 폴란드의 가장 활기차고 다채로운 축제들을 발견하는 것이 궁금하다면 저희 다른 영상들을 꼭 확인해 보세요. 이 폴란드 모험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계속 탐험하고 계속 질문하고 계속 발견하세요. 안녕.